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그 의사록이 발표된 어제 그 뉴욕 시장은 그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연준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오후 되면서 그 하락폭이 좀 제법 커졌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끝났는데, 나스닥은 뭐 0.13% 올랐지만 다우는 0.26% 빠지고 S&P 500도 0.16% 빠지는 이런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 출발을 해서 결국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이제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출발은 0.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강력한 매수를 나타났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오늘 중립권에서 왔다 갔다 했고, 매도에 개인들은 이제 그 매도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비디어 영향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엔비디어는 이제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어가 이제 장외에서 8% 이상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거의 힘이 얻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시총 상위에 이제 포진해 있는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오늘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끝날 때 조금 주저앉긴 했지만 그런대로 뭐 오늘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8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327억을 순매도를 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9.09포인트, 어제보다 0.89%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한 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순간적으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그러면서 이게 0.57% 마이너스 될 정도로 이렇게 툭 한번 또 밀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폭을 점차 축소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권으로 와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1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83.28포인트, 어제보다 0.6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는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이제 중요한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슬로프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주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모습이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일 이평 위로 이제 다시 올라서기는 했는데,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치고는 이게 앞으로 금방 바로 세게 가려면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상승을 하려면 에너지 축적 기간을 기술적으로는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오늘 다시 1,3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선 1,297원 10전, 어제보다 7원 80전이 환율은 떨어지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아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을. 그래서 외국인이 431억을 삼성전자 순매수했고, 기관은 785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는 61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SDI 이런 건 다 팔았고, 두 주체가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외국인이 215억 순매수, 기관은 오히려 25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기관은 34억을 샀고 외국인이 21억을 샀습니다. 그럼 뭐 네이버 어제 샀다가 또 오늘 또 94억 외국인이 팔았네요. 카카오도 71억 오늘 순매도를 하고 기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외국인이 판 것만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562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 다음에 LNF도 263억을 팔고 에코프로만 125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 상위 랭킹 5위까지 해서 에코프로만 유일하게 125억을 샀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에코프로비엔 33억을 팔았고 순매도했고 LNF는 25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HLB만 20억 정도 매수하는 선에서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엔비디어 때문에 그렇죠. AI 챗봇 또 그렇게 되면 지능형 로봇, 음성 인식 이게 이제 한 묶음이죠. 그렇게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챗 GPT 효과 때문에 그 엔비디어가 4분기 예상치가 실적이 상회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보다는 떨어졌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8%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반도체를 움직이면서 큰 힘이 된 거죠. 예. 또 카카오 브레인이 국어원하고 AI 챗봇 개발에 이제 나선다 이랬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27일부터 이게 그 MWC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얘기하죠. 4일 동안 열리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이번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한 최신 기술을 공개될 걸 기대한다.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오늘 이제 AI 챗봇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일부 이제 생보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이제 생보에서 한화 같은 경우 그랬는데 이게 손보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5대 손보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4조 1천억 전년 대비해서 21% 늘어났다. 그게 이제 뭐 자동차 손해보험은 보험 손해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 보험 손해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손해보험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인데 이건 뭐 뉴스도 많이 나와서 아시죠? 대통령이 이제 비대면 소아 진료 지시를 했다. 그 소식이 강세인데 대통령 이제 주문 사항이 24시간 소아 전문을 상담할 수 있게 하라. 24시간 영상 상담 시스템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정부가 이제 하반기부터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격 의료 이쪽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을 오늘 적극적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니까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스마트카, 그러니까 UAM, 뭐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뭐죠? 증강현실. 그 다음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이제 또 한 묶음입니다. 이쪽이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오늘 시장에 좀 특이하게 움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결국 엔비디아가 살려낸 시장이었다. 엔비디아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을 좀 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우리가 뭐 그 얘기 많이 했던 발표된 그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은 뭐 크게 예상 밖의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름 뭐 조금 추가적으로는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장일치로 이제 25bp 인상에 찬성했고 그래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매파인 이제 블러드나 메스터 같은 사람은 50bp 주장했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25bp 하는데 전원이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김 빠진 얘기예요. 우리가 뭐 예측을 벗어나야 이제 시장의 문제를 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CPI보다 더 신경을 쓴다는 PC 있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이 수치도 이게 또다시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을 잡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은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변동성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변동성 기간. 이미 그 예측치들이 나왔잖아요. PC에 대한 예측치는. 그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0.1, 그러니까 12월에 0.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코어 코어 PC는 0.4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조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연준이 뭐 금리를 6%까지 올려야 된다 막 이러고 뭐 하는데, 근데 뭐 이건 뭐 항상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있으니까, 그건 뭐 너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도단치 기준으로 5.5%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3월, 5월, 6월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세 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이제 75bp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런 거라면 적어도 상반기에 이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외국인들 뭐 137억 샀으니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뭐 기관이 뭐 그랬던 거는, 이제 뭐 금리 동결도 있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금리 동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3월에 미국이 적어도 25에서 50bp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랑 금리 차가 1.75가 나는데, 그럼 우리 3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조정하지 않습니다. 금리 조정하는 금통위는 4월 13일 날 열리는 금통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우리도 뭔가를 올려야 돼요. 3월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봐갖고. 안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리차가 너무 나면, 예, 투자된 해외 자금이 다시 유출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르면 이제 개인 부채도 많고 이러니까 또 국내가 너무 위축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제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오늘 뭐 동결한다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그냥 확인시켜 준 거고, 뭐 그렇죠. 오늘 올릴 수가 없죠. 오늘 올리면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움직이면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AI 챗봇용 반도체잖아요. AI용 반도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8% 이상 이게 장외에서 오르니까 우리 시장이 그거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금주 넘어가면서 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제도 말씀드린 의미 없이 뭐 시장이 뭐 저점을 찍었대요. 저점 찍은 거랑 우리 투자하는 거랑 뭔 관계 있어요? 예. 저점 찍으면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우리를 계속 애먹이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셨잖아요. 저점 고점 몰라도 돼요. 저점 고점 뭐 몰라도 된다면 좀 그렇지만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점은 쳤죠.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경기 둔화된 건 맞잖아요. 경기 둔화가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일부 왜곡된 현상으로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뉴욕이랑 친척이 사니까 자꾸 전화하고 뭐 그런데 그쪽에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대단하대요. 네. 그리고 뭐 팁도 이제 막 25%씩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욕먹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용이 탄탄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부문에서 그런 거예요. 서비스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중도 고민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건 잡혔는데 서비스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쪽은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임금 계속 올라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겠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경기가 더 둔화돼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가려면 경기 둔화를 탁 때리는 뭔가 획기적인 뭐가 이게 충격이 와야 돼요. 그 충격으로 예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시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뭐 등등 이제 뭐가 터질지는 그건 뭐 누구도 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간 이제 그런 둔화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이랬는데 또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이제 이번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일 없겠죠? 또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믿는데 뭐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새 하도 그 경제적으로 금리도 그렇고 전체가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뭐래도 이런 때는 우리가 막 선제적으로 시장을 뭐 선점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주식해서 돈 벌기 힘들어요. 뭐 주식이 무슨 열차 타는 거 아닙니다. 시간 맞춰서 저 열차 놓치면 나 어떡하나 이게 그 다음 차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쫓아다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이제 시장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때는 예측하지 마시라. 예측하지 마시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금리 움직임, 또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에 따라서 시장의 회복 속도,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쪽의 문제들하고 이제 엮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요새 뭐 템버거 뭐 누가 얘기해 10배 가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배 가는 주식에 여러분 피 같은 돈 넣으시겠어요? 네? 그럼 드세요. 근데 안 가면 어떡해요? 네. 주시장이 꼭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물려 있는데 그럼 물린 주식 다 때려서 템버거 사요? 네. 아마 그런 분은 백만개미 보시면 별로 도움 안 받아요. 백만개미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 투자가가 투자를 해서 1년에 20-30% 어려운 장에서도 20-30% 나는 수익 올리면 된다. 이 주의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먼저 설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봐가면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자.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시장이 어디로 튈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나와서 뭐 남들한테 무슨 주식 사라고 그래? 자기가 뭐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다 사서 돈 벌면 되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시장을 보고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예상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상하는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때, 20년 같은 때. 지금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먼저 들어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닥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까지 가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여러분 10배 간다 그래서 그 주식 목숨 같은 돈 넣으시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되게 답답해요. 댓글에도 막 그런데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잘해야 된다. 대응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대응을 잘해요? 원칙을 정해놓는 원칙. 나만의 투자 원칙. 제가 뭐 말씀드린 매매 원칙 저랑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이동평균선 슬로프가 밑을 향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내 재산을 질러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턴한 다음에 사도 될 시장에서 먹어요. 그게 턴했는데 그때 사면 늦는다. 그러면 그거 먹자고 들어가면 그 지하철 선로에 10만 원짜리 떨어졌다고 그거 주스로 뛰어내려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원칙 중에 원칙이 뭐예요? 지키려고 정하는 거죠. 원칙 정해놓고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이 시장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 이게 더 내려와서 그런 터닝 현상이 우리한테 보일 때 그때 진짜 이제 주식을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짤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도 또 정리가 되는데 내일 또 이런 우리 현재 시장에 관한 우리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깐 나오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